자, 6장의 5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드절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위드절은요, 우리 앞에서 본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바로 위에 나오는 게 위드절입니다. 이 위드절은 일반적인 쿼리문은 아니고요. 최신, 비교적 최근 쿼리에서 지원되는 추가된 문법이에요. 그래서 DBMS, 어떤 DBMS는 이 위드절을 지원하지 않는 DBMS도 종종 있습니다. 위드절이 조금 복잡하고 비교적 어려운데요. 그래서 위드절은 일단은 CT라고 해서요. 위드절은 CT를 표현하는 문법이다. Common Table Expression에서 얘를 표현하는 문법인데 이제 CT에는 두 개가 있어요. 비재기적 CT와 재기적 CT 두 가지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여러분 이제 지금 처음 DB를 공부하는 독자가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비재기적 CT만 지금 설명할게요. 그리고 재기적 CT는 웬만하면 넘어가셔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 6장, 7장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또는 그냥 이 책을 다 공부한 다음에 이쪽 부분을 따로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재기적 CT만 설명하고 이 부분은 남겨둘게요. 그래서 혹시 뭐 그냥 책 제가 다 자세히 써놓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래도 공부하고 싶으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권장하기로는 비재기적 CT만 이해하시면 일단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설명할게요. 자, 보면 비재기적 CT는 모양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셀렉트 문이 그냥 있어요. 끝이에요. 셀렉트 문이 있는데 이 테이블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요. 방금 이 위드절, 요게 셀렉트 문이 조회할 테이블을 이 위에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실제 예를 보면 쉬워요. 예를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select user ID하고 sum 해서 유저 아이디별로 총 구매액을 구한 이 쿼리문이 있어요. 자, 이 쿼리문이 있는데 문제가 이 중에서 또 뭐였죠, 우리? 총 구매액이 또 1000 이상인 사람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쿼리문 기억나시죠? 그 쿼리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웨어즈를 추가해야겠죠? 웨어즈를 어때요? 웨어즈 아니, having이죠. having some price 곱하기 amount가 크다 1000 여기까지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너무 쿼리가 복잡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쿼리가 복잡해지는 걸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보세요. 이 쿼리문 결과가 이거잖아요. 얘를 바로 테이블로 간주하는 거예요. 테이블. 얘를 무슨 총 구매 테이블 이렇게 부를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 총 구매 테이블이 있으면 셀렉트면 어떻게 돼요? ABC라고 할게요. 이 테이블을 ABC라고 하면은 이게 테이블 ABC예요. 셀렉트 발표 from ABC 오더 바이 총 구매액 이렇게만 하면 되죠. 만약에 이제 정렬만 하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네요. 다시 요 쿼리문 좀 복잡하다 치고 요 쿼리문의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하나의 ABC란 테이블로 간주한다면 셀렉트 발표 from ABC 요 테이블 오더 바이 총 구매액으로 정렬해라. 이러면 간단해지는 거죠. 자, 이것처럼 지금 이 방금 말씀 두 쿼리를 하나로 합친 게 바로 CT에 볼게요. 밑에 거부터 읽을게요. Select 발표 from ABC. ABC란 테이블에서 order by 토탈로 DSC 해라. 이런 얘기인데 ABC란 테이블은 실제로는 없어요. 없고 대신에 이제 이 위에 위드절에서 ABC를 만드는 거예요. ABC 테이블을 만들어라. 임시 테이블이에요. 가상에 잠깐 생기는 테이블이에요. 열은 유저 아이디와 토탈 열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 ABC 테이블은 셀렉트 이 결과예요. 셀렉트 그룹 바이에서 유저 아이디 sum price 곱하기 amount 되면 이 유저 아이디가 요 유저 아이디가 되고 sum price 곱하기 amount가 이 토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룹 바이 되니까 요 결과 뭐예요? 이 ABC 테이블이 방금 말씀드린 요게 되는 거예요. 이 테이블. 요게 ABC 테이블이 됐고 요 ABC 테이블을 셀렉트해서 조회하니까 간단히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그림상에 보시면 이 그림은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밑에서 이게 별도예요. 셀렉트 발표 from ABC인데 이 ABC 테이블을 오더 바이 해라 이런 말이죠. 근데 ABC 테이블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요 네모를 쳤죠. 일부러 네모 치면은 요게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것도 역시 셀렉트 문으로 유저 아이디가 요거 해당되고
sum price 곱하기 amount가 이 결과로 해동되죠. 그리고 테이블 이름은 ABC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게 잠깐 임시로 만들어지면 얘를 조회해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간단한 그림이지만 요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비재기적 CT는 단순히 해결이 됐습니다. 자, 방금 설명한 게 이거고요. 다른 예를 한번 더 볼까요? 지금 뭐라고 하시면요. 회원 테이블에서요. 각 지역별로 가장 큰 키가 큰 사람 한 명씩 뽑을 거예요. 각 지역, 뭐 서울 지역에서 제일 큰 사람, 뭐 경남 지역에서 제일 큰 사람 뽑은 다음에 그 한 명씩 뽑은 사람들의 평균을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가장 키 큰 사람의 평균이 되겠죠. 그걸 쓰고 싶은데 이제 그거를 CT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면 먼저 이제 간단하게 각 지역별로 가장 키가 큰 사람을 커리하는 건 이거죠. 셀렉트 지역 나오고 맥스 하이트 그리고 그룹 바이 주소별로 해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을 한 명씩 뽑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고 그 다음에 위커리를 위드절을 묶을게요. 묶으면은 위드하고 CT 테이블 이름은 내 맘이에요. 그럼 ADDR에서 요 묶었죠. 요 방금 쿼리 묶으면 이 ADDR이 일로 들어가고 맥스 하이트 결과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CT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키의 평균을 하는 건 뭐죠? select average average죠. key from CT 테이블 이름 이렇게 되면은 키의 요 테이블 아직 그냥 일반 테이블로 생각하세요. 테이블의 키의 평균이 되겠죠. 간단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합쳐볼까요? 합치니까 볼게요. 윗대절에서 셀렉트 이렇게 된 거를 요게 이제 CT 유저 T별로 만들어져 있죠. 요 주소는 일로 들어가고 맥사이트는 일로 들어가고 그룹별로. 그럼 요게 그룹 요금 어떤 테이블이에요? 각 지역 나오고 그 지역의 가장 큰 키, 서울의 가장 큰 키, 경기의 가장 큰 키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죠. 이 테이블이 이제 요걸 조회하는 거예요. from 여기서부터 맥사이트 최대 키 곱하기 1.0 일부러 이건 이제 그 평균을 실수로 하게 돼서 실수로 만들게 돼서 그런 거죠. 하고 에버리지 만들어 버리면 이제 176.4입니다. 각 지역별 최고 키의 평균을 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CT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됐죠? 이 정도 CT는 사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주의할 점은 with 나오면 얘가 맨 첫 번째 문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같이 뭐 셀렉트 문과 같이 이어서 하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반드시 끊어주세요. 고음으로 쓰면 확실히 끊는 거예요. 위에와 밑에를 완전히 끊어준다. 이게 고음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끊어주든가 아니면 세미콜론 해도 되는데 여기도 확실해요. 고우가 확실하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복 CT도 되는데 이것도 사실 활용도가 높지는 않지만 CT가 위드하고 테이블이 하나만 아니라 가상의 테이블이죠. CT 테이블이 하나, 둘, 셋 여러 개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셀렉트해서 여러 개를 쓸 수도 있다. 이런 형식도 가능합니다. 사실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도 가능하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재기적 CT를 설명했는데요. 이걸 뭐 전부 다 이렇게 완전히 안 하시는 것보다 제가 아까 드린 첫 번째 예 있죠. 첫 번째 요 그림, 요 예만 이해하셔도 일단 여러분 이제 처음에 SQL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비재기적 CT는 넘어가고요. 245페이지 이제 TSQL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SQL문은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DML, DDL, DCL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DML은 데이터 조작어예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해가지고 데이터를 조작한다. 그래서 DML 부르고요. 데이터 조작할 때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게 바로 데이터 조작 언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조작 언어는 행 데이터가 입력되거나 행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삭제되거나 아니면 행 데이터가 선택되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SQL문의 select, insert, update, delete가 데이터 조작어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트랜지션이 발생한다. 데이터 조작어는 트랜지션이 발생된다. 이것도 좀 기억해 놓으세요.
트랜잭션은 10장에서 상당히 다를 건데요. 일단 기억만 그 정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데요. 트랜잭션은 테이블의 데이터를 변경할 때 완전히 적용하지 않고 임시로 적용한다. 그래서 롤백도 시킬 수 있다. 이런 게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10장에서 다시 얘기하고 지금은 DML은 트랜잭션을 발생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DDL인데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에서 데이터 정의 언어, 데이터 정의어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create, drop, alter인데 자, 우리 테이블을 만드는 게 create 테이블 기억나시죠?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는 drop 테이블, 테이블 변경하는 것은 alter 테이블.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만들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게 DDL입니다. DDL은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물론 예외가 있는데요. 그냥 일단은 트랜잭션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DML은 롤백이나 커밋이 되거든요. 완전히 적용하는 게 커밋이고 되돌리는 거, 취소시키는 게 롤백이거든요. DDL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DDL은 트랜잭션을 발생시키지도 않고 롤백이나 커밋이 안 된다. 이 정도 기억하세요. 다시 DDL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create, drop, alter. 즉 데이터베이스 개체들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게 DDL입니다. 자, DCL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에서 데이터 제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문으로는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grant, revoke, deny인데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거나 권한을 뺏거나 이런 게 DCL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서 먼저 DML에서 우리는 select는 많이 배웠죠? 지금까지 select를 했던 거고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insert문을 볼까요? insert문은 쉬워요. 간단히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그리고 가로 열고 열들이 쭉 나오고 value 나오고 그 다음에 입력할 값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insert문 우리 간단히 해볼까요? 템프드 뭐 이건 읽기만 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은 직접 입력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저는 그냥 여기서 볼게요. 자, create 테이블에서 test tbl1을 만들었어요. 열이 뭐죠? 두 개네요. id 열과 유저네임 열 그리고 세 개네요. 나이 열세 가지면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insert into 하고 테이블 이름 value하고 차례대로 하면 돼요. id 정수니까 1 유저네임 문자 나이 정수니까 25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한 개의 행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다 안 넣고 id와 이름만 입력하고 싶어요. 나이는 안 넣고 싶어요. 그러면 insert into하고 테이블 이름하고 열을 이렇게 정해줘요. 열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입력할 열만 그러니까 아까 여기 테이블 이름 쓰잖아요. 그럼 차례대로 다 넣어야 되고 필요한 것만 하고 싶으면 가로 열고 열 이름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넣으시고 이제 이하고 설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나이열은 안 넣으니까요. 나이열은 뭐가 들어가냐면 널 값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우리가 create 테이블 할 때요. 아까 낱널 널 기억나시죠? 여기다 낱널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이 값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류가 나겠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쓰고 생략하면 기본이 널이니까 널 값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넣으면 그냥 널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차례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름 먼저 넣고 싶어요. 그러면 차례대로 이렇게 이름, 나이, 아이디 해서 초와 26, 3 이렇게 거꾸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이덴티티 볼까요? 얘는 자동으로 값이 증가하는 건데 우리 아까 create 테이블 할 때 제가 설명을 좀 했어요. 근데 좀 더 상세히 보죠. 이번엔 자, 얘는 입력을 안 하고 자동으로 증가되는 열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순차 번호 이런 걸 많이 할 때, 뭐 1년 번호 이런 거 할 때 많이 써요. 자, create 테이블 볼까요? create 테이블 테스트 tbl2 만들게요. id int하고 이번에는 여기다 identity 하면은 얘는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1, 2, 3, 4 이렇게 넣겠다. 그리고 유저네임, age하고 네이션 이제 뭐 국가겠죠. 국가를 넣는데 만약에 국가를 안 넣고 싶어요. 안 넣으면은 디폴트 쓰면요. 얘를 입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디폴트 값을 넣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얘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insert into test tbl2 하고 id 이거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아예 없는 걸로 쳐야 돼요. 없는 걸 치고 이름부터 넣어야 돼요. 이름 지민 넣고 25 하고 여기에 국가를 직접 뭐 영국, 미국 넣어도 되지만 기본 값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디폴트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외 사항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강제로 아까 아이덴티티 있는 값 있죠? 이거를 그냥 원래 1, 2, 3, 4 증가하는데 이거를 강제로 넣고 싶으면요. set identity insert를 온 시켜야 돼요. 테스트 tbl2에 아이덴티티 입력을 온 시키겠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직접 id를 지정해서 11 이렇게 넣어주시면 id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아이덴티티가 원칙적으로는 안 넣는데 내가 강제로 꼭 넣고 싶다면 이렇게도 설정이 가능해요. 사실 자주 쓰이는 건 아니죠. 자, 그렇게 이렇게 인서트를 쭉 할 수가 있고요. 주의점이 이거예요. 이거 오류나는 이유가요. 여기서 아이덴티티 온 시켜도요. 넣을 때 꼭 id를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덴티티 지정된 것은 꼭 명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오류가 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아이덴티티를 오프 시키고 그 다음에 입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셀렉트 볼까요? 그럼 마지막에 넣은 거 있죠? 거기에서 또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1, 2, 3 다 증가가 되다가 아이덴티티 제가 11 강제로 넣었잖아요. 아까 여기서 11을 강제로 넣으면 1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인설트를 오프 시켜도 그 다음에 2가 아니라 그 다음 번이 맨 마지막 최대 번호 플러스 1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요. exec splf 테이블 이름을 보시면 되고요. 현재 특정 테이블에 설정된 아이덴티티 값을 확인하려면 select identity current 테이블 이름하면 이 테이블에 설정된 테이블 이름에 설정된 아이덴티티 값이 출력이 돼요. 또는 select 골뱅이두기 아이덴티티 이렇게 해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현재 몇 번까지 입력이 됐는지 확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 테이블 이름을 이 테이블 뭐죠? 테스트 tbl2 입력하면 얘는 이제 12가 되겠죠. 현재 12까지 입력됐으니까 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시퀀스 보죠. 이제 시퀀스는 아이덴티티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체예요. 그래서 시퀀스는 뷰, 인덱스, 테이블 이것과 같은 레벨이에요. 아이덴티티는 일단 하나의 문장이었잖아요. 여기서 보면 크리에이트 할 때요. 하나의 문장이지 개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퀀스는 개체예요. 왜냐면 크리에이트문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크리에이트 시퀀스로 만들어야 돼서. 보세요. 크리에이트 시퀀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시퀀스는 사실은 이제 오라클과 호환성 때문에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SQL 서버는 아이덴티티를 전통적으로 써왔는데 오라클은 시퀀스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오라클과 호환성을 맞추기 위해서 생성한 추가한 개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법 볼까요? 자, create table로 이렇게 해서 여기 아까 아이덴티티를 안 써요. 이번에 안 쓰고 그냥 나머지는 똑같이 쓰고 나서요. 그 다음에 시퀀스를 만드는 거예요. create sequence, id, 이건 제 맘이에요. 제가 이름을 준 거고 start with increment by 그러니까 1부터 1씩 증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증가를 하면은 쓰면은 자 insert 할 때 볼게요. insert into 하고 next value for id 그러면은 요 뭐죠? next value 처음에 1부터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실행하면은 2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시퀀스가 요게 이제 계속 id 스크 여기 있죠? id 스크가 계속 1, 2, 3, 4 이렇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아까 효과가 아까 아이덴티티랑 효과가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뭐가 되죠? 얼터 시퀀스 해가지고 리스타트 12 하면 값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 4 증가하다가 12로 건너뛰고 싶으면 이렇게 얼터 시퀀스 문으로 해서 시작값을 바꾸면 그 다음에 넥스트 밸류 하면 뭐죠? 1, 11, 12 아까 똑같이 일부러 만들었어요. 아이덴티티랑 아이덴티티 효과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시퀀스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SQL 서버에서는 자주 쓰진 않지만 오라클 호환성 때문에 제공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맥스, 민 밸류, 맥스 밸류하고 사이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볼까요?
스타트가 100, 인크리먼트 바이 100. 무슨 말이냐? 100부터 100씩 증가되는요. 100, 200인데 민이 100이고 맥스가 103이니까 100, 200, 300하고 사이클 하면 다시 돌아가요. 100, 200, 300, 100, 200, 300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여기 인설트를 몇 개 했어요? 넥스트 밸류 포 사이클 시크에서 하나, 둘, 셋, 넷 가면 100, 200, 300, 100 이해가시죠? 계속 돌아서 100, 200, 300이 반복돼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퀀스로 이렇게 설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생략하고 싶어요. 아까 아이덴티티처럼 쓰고 싶어요. 완전히. 그러면 크리에이트 시퀀스 한다며요. id int하고 디폴트를 활용하면 돼요. 디폴트에 next value for seq 하면은 이 부분을 디폴트 값으로 그냥 안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insert int하고 test하고 이름만 넣어요. 이름만 넣으면은 자동으로 1, 2, 3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퀀스지만 아이덴티티와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대량의 테이블 생성하는 거는요, insert into select 문을 쓸 수 있어요. 샘플 데이터를 많이 생성할 때 그러군요. 제가 이제 쿼리를 만들었는데, 이 쿼리가 성능이 잘 나오는지, 그러면 작은 테이블 가지고는, 그러니까 행 데이터가 조금인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량의 테이블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sert into 테이블 이름하고 select 문 하면 이 select 문 결과가 이 테이블로 인서트가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select 결과가 10만 건이다. 10만 건의 인서트를 한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죠. 어드벤처웍스에 우리가 그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TBL마다 ID, Fname, Lname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놓고 비어있죠 현재. insert into test TBL인데 이제 select 문으로 beans ID 3개 0, 그러니까 얘가 1로 들어오고 얘가 1로 얘가 1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몇만 건이죠? 약 2만 건인가요? 난시 100, 1000만, 2만 건. 약 2만 건이 한 번에 인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복사해서 샘플 데이터를 생성할 때 인설트 인트고 사실은 이 테이블도 만들기 싫어요. 크리에이트 테이블도 귀찮아요. 그러면 인설트 인트보다 사실은 아까 배웠던 셀렉트 인트를 쓰면 되죠. 그러면은 없는 테이블도 만들어지면서 되는 거죠. 사실은 인설트 인트보다 셀렉트 인트가 더 편합니다. 왜냐면 얘는 테이블을 만들어놔야 되고 얘는 안 만드니까. 자, 대량의 샘플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뭐 이 정도면 되실 것 같아요. 됐고요.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문이죠. 업데이트 쉬워요. 별거 없죠. 이제 구문만 가끔 잊어먹으니까요. 잘 업데이트하고 테이블 이름. 그리고 셋이 나와요. 얘는. 그리고 첫 번째 열 값 변경할까? 두 번째 열 변경할까? 그리고 웨어 조건인데 주의점이 이거예요. 가끔 웨어문을 안 쓰고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바뀌어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싶냐면은 킴이라는 사람이 F레임이 킴이라는 사람의 L네임을 없음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깜빡 잊어먹고 이 웨어즈를 안 쓰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회원, 아까 2만 명이죠. 2만 명의 L네임이 다 없음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주의할 점이 업데이트는 웬만해서는 웨어즈를 써요. 안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set, where 이렇게 차례대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주의점이 이거 가끔 말씀드린 게 이거고 근데 가끔 where를 안 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업데이트 하는데 가격이요. 우리가 다 50% 인상했어요. 모든 가격이. 그럼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set, 가격 이꼴 가격 곱하기 1.5 그리고 where를 안 써요. 그럼 전부 다 테이블의 모든 열이 가격이 1.5배 인상됐다.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할 때는 웨어절을 안 쓰기도 하는데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요. 항상 웨어절이 없으면 정말 없어도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딜리트만 볼까요? 딜리트도 간단하네요. 딜리트 테이블 이름 웨어 조건. 딜리트도 웨어절 안 써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테이블의 모든 행 데이터가 삭제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테이블의 모든 행 데이터가 삭제를 할 때 드물어요. 그럴 일이 뭐가 있나요? 아니 없진 않은데 테이블의 모든 행 데이터를 다 버리자. 그럼 차라리 드랍 테이블이 날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비교해 볼 텐데 그래서 딜리트문도 웬만해서는 웨어절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제 뭐 웨어절 킴의 그러니까 이름이 킴인 사람의 행을 지어라. 한 개 행이 지어지는 거죠. 뭐 쉽죠. 뭐 넘어가죠.
그리고 상위 5건만 지어라 이것도 돼요. 탑이면 킴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100명이에요. 막 10명이에요. 그러면은 10명이 아니라 예, 탑 위에 5명만 지어주고 나머지 5명은 안 지어지고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테이블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삭제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아까 배운 딜리트 문 있고요. 또는 드랍 있고 트렁케이트 문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은지 확인하는 예제인데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새 커리청 열죠. 새 커리청 열고 제가 이제 대용량의 테이블을 3개 만들게요. 자, 약 12만 건이 있는 테이블인데요. 템포db 쓸게요. 그냥 템포db에 insert into 기억나시죠? 빅TBL 1, 2, 3에서 실행하면 약 12만 건이 복사됐죠? 12만 건, 12만 건, 12만 건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3개 만들었고 이제 다 지울 거예요. 지우는데 성능을 한번 보려고요. 성능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구에서 프로파일러 실행해야겠죠? 프로파일러 연결해서요. 뭐 그냥 삭제 비교, 삭제 비교 하고 tsql duration 이라고 하겠죠? 실행 하고 이제 제가 삭제하는 구문이 3개가 있거든요. 제가 볼게요. 그래서 자, delete from 요 테이블 하면 테이블의 모든 행이 삭제되고 drop 테이블 하면 테이블이 아예 날아가고 truncate 테이블도요. delete from이랑 똑같아요. 대신 delete from where절을 쓸 수 있는데 truncate 테이블은 where절은 못 써요. 그렇지만 delete from과 효과가 동일하다. 모든 행을 지울 때는 truncate 테이블을 쓸 수 있다. 자, 실행해 볼게요. 3개를 해서 한꺼번에 실행하면 다 지워져요. 자, 전부 다 지워지고 이제 지워지는 건 당연히 지워지는데 성능을 보려는 거죠. 자, 프로파일러 보시면 볼게요. 자, 드랍은 어때요? 조금, 트렁킷 조금 되는데 딜리트는 어때요? 500이나 걸렸네요. 그러니까 딜리트는 무지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한 행씩 지우는 개념이고 드랍은 뭐죠? 테이블을 통째로 날리는 거고 그냥 한 번에 훅 날아가고 트렁킷도 딜리트랑 효과랑 동일한데 한 번에 훅 지웁니다. 그래서 전체 행을 지울 때는 트렁케이트를 써라. 요게 권장사항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장의 마지막 머지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조건부 데이터 변경이에요. 머지문은 하나의 문장에 따라서 insert, update, delete를 수용할 수 있는 구문이다. 머지문의 원형은 이렇게 했는데 역시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실제 활용 예제를 보고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자, 지금 시나리오가 어떤 거냐면요. 멤버 테이블에는 기존 회원이 존재해요. 그래서 회원이 뭐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회원 정보가 수정되면 insert, update, delete를 날리면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이 테이블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함부로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change tbl이라는 tbl 안에다가요. 뭘 준비하면 만약 회원이 가입하면 가입함, 뭐 신규 가입, 주소 변경, 회원 탈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쭉 쌓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change tbl에 왕창 쌓이고 나면 예를 들어 뭐 일주일마다 한꺼번에 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이제 부어놓는 거예요. 근데 신규 가입이라고 거기 어떤 열에 써 있으면 인설트문을 날리고 주소 변경이면은 업데이트문, 회원 탈퇴면은 딜리트문을 날리게 한꺼번에 하기 위한 거죠. 그 내용이 그 시나리오가 머지 구문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왜? 테이블을 실시간으로 변경 안 하고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부어놓는 경우. 그렇지만 다 부어놓는 게 아니라 뭐요? 경우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해야겠죠. 자, 이 예를 가지고 같이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닫죠. 프로파일러는 닫고. 자, 쿼리창 닫고 새로 열죠. 새 쿼리창 열어서 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간단히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자, SQLDB에서 멤버 TB를 하나 만들죠. 자, 멤버 TB라고 만들고요. 간단히 아이디, 이름, 주소만 넣을게요. 실행해 볼게요. 그럼 이제 간단히 일부러 원래 유저 TB를 해도 되는데 너무 열이 많아서 복잡해서 간단히 요 13개만 만들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변경 테이블 정해보죠. 이 테이블을 안 건드리고요. 회원의 그 변경된 내용을 기록할 테이블을 하나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회원 아이디, 이름, 주소인데 체인지 탑에서 변경 사유를 쓸 거예요. 그래서 변경 사유가 세 가지예요. 신규 가입이냐, 주소 변경이냐, 회원 탈퇴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서트문을 제가 한 5건 정도 넣어볼게요. 원래 하나씩 넣는 게 원칙인데 귀찮아서. 자, 이렇게 되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처음에 초라는 아이디 사람이 신규 가입이에요. 그럼 아이디, 이름, 주소가 다 있어야겠죠? 그리고 주소 변경이에요. 그럼 뭐만 있으면 돼요? 아이디와 주소, 변경된 주소만 있으면 되겠죠? 요 회원이 주소가 변경됐다. 또 주소 변경. 그리고 회원을 탈퇴했어요. 그러면은 아이디만 있으면 되죠? 아이디 있으면 요 회원을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요 신규 가입이라고 써있는 요 행은 인설트가 되면 되고, 요 변경은 업데이트, 딜리트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일단은 데이터를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세팅이지만 요 change tbl에 데이터가 계속 누적됐다 이렇게 가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일주일 지났어요. 이제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보죠. 그래서 머지문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머지문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볼게요. 자, 보시면 좀 직관적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자, 머지하고 멤버 tbl as m으로 지금 부를 거예요. 그리고 using change tbl as c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이게 변경될 테이블, 이 테이블이 변경될 거고요. 이 변경되기 위한 기준이 change table을 이용해서 이 테이블을 변경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이름을 간단히 m, c 이렇게 간단히 부르기 위한 거예요. on하고 이제 멤버 테이블이요. 멤버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와 체인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가 같아야겠죠. 이제 요거죠. 아까 체인지 테이블의 요 아이디와 요 아이디가 같아야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on 구문으로 두 테이블 요 기준으로 비교한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 이제부터 자 when하고 not match 그리고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체인지 타입이 신규 가입이면은 인설트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not match가 초과가요. 초과 여기 없어야 되잖아요. 기준 테이블에. 그죠? 멤버 TV에는 없겠죠. 없어야 되고 그리고 요게 신규 가입. 요게 뭐죠? 체인지 타입이 신규 가입이면은 회원을 신규 가입시키자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제 LSG가 또 가입하면 안 되니까 먼저 not matched 이게 나와야 돼요. 그죠? not matched가 나오고 인설트하고 이제 이렇게 방금 뭐 있죠? 유저 아이디와 네임과 어드레스인데 change.user id 이해하셨나요? 여기에 유저 아이디 초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초와 이름 들어오고 주소 미국 이렇게 해서 이게 입력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두 번째 매치 이거 뭐죠? 매치되고 체인지 타입 주소 변경. 그러니까 LSG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어디 멤버 테이블에 있고 이게 주소 변경이면은 어떻게 하는 일이 업데이트 셋 어떻게 m.어드레스를 c.어드레스로 고행에 대해서 주소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어떤 내용이죠? 지금 리승기 그 행에 대해서 주소가 바뀌겠죠. 자 마지막 또 매치되고 있고 체인지 타입이 회원 탈퇴다. 그러면 그 행은 지워라. 만약에 뭐죠? BBK 행이 지워라. 또 SSK 지워라. 이렇게 해서 그 행이 지워질 거예요. 셀렉트 해볼까요? 실행해 볼까요? 실행이 잘 됐네요. 5개 행이 영향이 됐고 결과를 멤버 TV를 다시 확인하면 아까 10건이었는데요. 지금 몇 건인가 볼까요? 8건일 것 같아요. 2명 삭제했으니까. 그쵸? 9개네요. 9개고 자 어때요? 8건 삭제가 하나 입력됐으니까 맞죠? 자 초와 회원 가입됐죠? 회원 가입되고 주소 바뀐 거 아까 뭐였죠? 여기 임재범 영고 이승기 제조 이거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고 2명은 삭제되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6장의 기본적인 기본 SQL문 그러니까 트랜잭트 SQL의 기본을 모두 마쳤어요. 물론 말이 기본이긴 한데 이 기본만 일단 잘 하셔도요. 어디 가서 기본적인 쿼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잘 기억해 두시고 혹시 이해가 조금 덜 되셨으면 한번 꼭 다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DB가 한번 쭉 읽는다고 읽어본다고 나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계속 반복 연습이 필요하고 많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6장을 이렇게 마치고 7장에서는 좀 더 고급 SQL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6장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